아마 카톡 광고를 눌러서 상담을 신청하면 재무 설계를 교육받은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 랜덤으로 매칭이 되어 상담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금융 스토리텔러 양PD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직장인 무료 재무 상담, 무료 재무 설계 1억 모으시고 싶으신 분은 신청하세요. 월급을 받아본 지 얼마 안 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은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재무 목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저축을 당장 시작하려고 하셔도 보통 예적금밖에는 모르시기 때문에 만약 금융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해준다고 하면 마다할 분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보면 혹해서 클릭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클릭해봤는데요. 먼저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같은 정보를 쓰라고 하네요. 상담 가능 시간도 쓰라는 것 보니까 만나서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2000년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성인들만 신청 가능하다는 건가 봅니다. 아마 미성년자분들은 보통 이 나이대에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업 활동을 한다 하셔도 생활비나 용돈을 벌기 위한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생활 하시고 월급을 받으시는 20, 30대 분들이 재무 설계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선정하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무료로 해줄 것이라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성인들 뿐만 아니라 돈을 벌고 있지 않는 미성년자들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왜 미리부터 금융 공부를 하면 나중에 더 효율적으로 재테크도 하고 저축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간까지 작성하고 넘어가면 캠페인 목록이 나옵니다. 목돈 5천만 원 모으기, 1억 모으기, 내 집 마련, 결혼, 노후, 직장인들에게 다 필요한 재무 목표들인데요. 땡땡 재무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하니 이름부터가 재무 관련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 같습니다. 저는 상담 후기가 궁금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해당 광고를 클릭해서 실제 상담하신 분들의 상담 후기와 또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찾아봤습니다. 모두의 금융. 먼저 첫 번째 후기인데요. 카톡 광고 중에 땡땡 재무센터에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총 2회 받았고요. 2회째 보험 상품을 추천하며 다음에 올 때는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믿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입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 상담을 총 2번 받으셨는데 두 번째 상담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다음 약속을 잡았는데 다음 뵐 때에는 바로 보험을 가입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자 분께서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신 이유가 1억 모으기, 5천만 원 모으기 같은 그런 캠페인을 신청하셨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상담이 전반적으로 재테크나 저축 같은 방향보다는 보험 상품의 가입 쪽으로 흘러가게 돼서 질문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보험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은 꼭 필요한 상품이죠. 근데 이 상담은 캠페인의 목적과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다음 후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요즘 금리도 너무 낮고 내년부터는 이자에 대한 세금까지 반 이상 떼어간다고 하니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 중 무료로 재무설계를 해준다는 땡땡 재무설계센터를 발견하여 신청해놓고 어제 재무설계 설명을 듣고 왔는데 몇 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땡땡 재무설계센터 믿을만한 곳일까요? 이 부분은 상담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CMA 관련 증권사와 보험사 CMA 다 있지만 돈 인출하는데 2일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추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보험사와 연계되어 있어 보험사 상품을 팔기 위함이 아닌가 하고
조금 찝찝하고요. 증권사 CMA는 무조건 당일 인출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정보인데요. 먼저 CMA란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1.2%에서 1.8% 정도 되고, 이 상품의 핵심은 이자를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365일로 쪼개서 하루 단위로 하루치 분량의 이자를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1년 이상 예금하는 돈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잠시 보관하거나 아니면 비상금을 넣어두는 통장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상담사가 얘기한 대로 보험사에서는 CMA라는 계좌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형 상품은 5년 납, 10년 납 같이 오랜 기간 납입하는 저축보험이나 혹은 연금보험을 판매하죠. 보험사에는 CMA라는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CMA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이틀이나 걸리기 때문에 증권사보다는 보험사를 추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증권사 CMA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에요. 언제든 은행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금액 인출에 절대 이틀 이상 걸리는 CMA는 없습니다. 이건 일반인들도 다 아는 정보라서 이 부분은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ETF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만에 15%에서 30%의 이익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ETF가 뭔지, 들어도 좋은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조금 정정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ETF란 기존의 펀드가 약속된 최소 운용 기간보다 조기에 해지할 때 수익금의 30%에서 70%를 반납해야 하는 등의 페널티가 있고, 또 해지를 하더라도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뒤에나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ETF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펀드를 자기가 원할 때 바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고, 또 수수료도 펀드보다 훨씬 낮게 받는, 말 그대로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모아둔 상품입니다. 당연히 원금은 보장되지 않고 100% 투자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상담사분께서 얘기하신 한 달 반에서 약 두 달 만에 15%에서 30%의 수익을 얻는 경우는 2,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면 반대로 30%의 손해도 입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펀드나 주식 같은 상품은 특정 기간만 따와서 마치 이 상품이 항상 오르는 것인 마냥 설명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 상담사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가 당연히 오르는 기간이 있고 내려가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속에서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한 달 반 혹은 두 달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정세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국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하여 설명을 해드리면서 소비자께서 직접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권유해드리는 것이 현명한 상담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상담사분께서 ETF라는 투자 상품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으신 분이 ETF가 정확히 뭔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 상품은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부도 하셔야 하고요. 만약 타인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투자를 권한다고 하면 그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 정보를 집약해서 보다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펀드는 오를 만큼 올라서 해외 펀드로 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보험사 펀드라기에 조금 찝찝하네요. 보험사 해외 펀드 괜찮을까요? 네, 국내 펀드는 오를 만큼 올랐다.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신 걸까요? 우리나라의 인덱스 펀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덱스 펀드는 예전부터 항상 오를 만큼 올랐다. 특히 미국의 지수는 지금 꼭지점에 올랐다.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던 얘기지만 다음 연도에 지수가 꼬꾸라질 것이다. 그런 루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번 연도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상향을 쭉쭉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외적으로 투자를 많이 받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정 지표나 차트 혹은 보고서 같은 서류 말이죠. 정확한 정보 없이 감으로 투자하게 되면 돈을 잃을 확률도 많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으십니다. 그 외 최근에 이슈되었던 DLF처럼 은행에서는 100% 거의 안전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원금 100%의 손실을 입은 고객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 사건으로 은퇴자금 전체를 잃은 고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그 상담사가 제시한 펀드가 보험사의 펀드라고 하네요. 아마 변액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을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보험사의 연금이나 저축 상품보다는 증권사의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동성도 높고 단기적인 수수료는 훨씬 덜 떼는데요. 이분께서는 왜 중단기 저축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왜 보험사 펀드로 추천해 주셨을까요? 자꾸 보험 상품을 권하다 보니 보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이 들으셨던 질문자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모두의 금융. 이렇게 후기를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첫째, 재무상담사라는 분의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러 상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상담을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살펴볼 때 평균적으로 만족하시기보다는 불만족하시거나 의구심이 들거나 아니면 신뢰해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로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사분도 있으시고 기본적인 정보를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근거 자료를 통한 투자 권유를 하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느꼈던 것은 지나치게 보험사 상품을 많이 권유한다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험 상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 사고가 있을 때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의 CMA가 필요하신 분에게 보험사도 CMA가 있다는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면서까지 보험사의 저축 상품을 권하고 중단기적으로 목돈을 모으셔야 하는 분에게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수익이 나오는 보험사의 상품을 추천한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무료 재무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이름이 땡땡 재무센터라고 붙여져 있고 재무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업체는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제 생각이에요. 아마 카톡 광고를 눌러서 상담을 신청하면 재무 설계를 교육받은 보험 설계사들 중에서 랜덤으로 매칭이 되어 상담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데 무료로 재무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해주는 거에 대한 수익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 상담을 통해서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야만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결국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험 상품을 권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서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광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들 텐데 그 광고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무료로 봉사할 이유는 없잖아요. 보통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PB나 또한 FP분들은 자산을 최소 100억에서 5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무설계사는 자산을 관리해주는 것은 보조 목적이고 주 목적은 재무설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펀드나 아니면 CMA나 주식 거래는
금액이 최소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받는 수수료도 10만 원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한꺼번에 많이 주는 보험사의 상품을 위주로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직 재무설계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사만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상담을 받으면 기본 개념이나 정보 같은 것들은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료로 받으시는 것만큼 큰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시거나 집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차를 사거나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로 재무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땅히 지불하셔야 할 설계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 유료 재무설계를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 재무설계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경제와 금융을 공부해서 터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보다 내 경제 사정을 더 잘 아는 타인은 없으니까요. 저 또한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절세를 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할 때는 스스로 재무 설계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을 레벨업 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많이 다룰 건데요. 객관적이고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금융 스토리텔러 양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